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드디어 다음 달이면은 출시를 알리고 외형 디자인을 공개하고요.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카들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고 고속도로 돌아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얹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게다가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고 엔진 오일이 점점 막 증가하는 산유국이냐 이런 놀림도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1.6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랜저에 와서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거나, 이거는 이제 초기 모델의 뭐 어떤 이제 K8 뭐 이런 모델, 그다음에 스포티지 이런 데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말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결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8가지의 결함이 연속으로 나왔다니까. 아무튼 이거는 뭐 무상수리나 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카니발에 대한 어떤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죠. 사실 산타페 소렌토보다 훨씬 더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7인승, 9인승, 11인승, 게다가 가격도 3,200만 원부터 4,200만 원까지. 아니 11인승, 9인승 이렇게 많이 타는 이 큰 차를 어떻게 3,200만 원대부터 시작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따지면 가성비도 정말 끝판왕이죠. 그리고 게다가 정부가 많이 팔으라고 버스 전용 차선 이것까지도 허용해주고, 이러니까 이 차를 한 다둥이, 두 아이 아빠, 세 아이 아빠 이런 분들은 이 차밖에 없어요. 과거에 뭐 쌍용의 투리스모도 있었잖아요. 이거 작년인가에 단종이 됐죠. 그러면서 정말 독보적인 모델, 이런 자리를 계속 또 호시탐탐 노리는 게 도요타의 뭐 시에나, 그 다음에 요번에 최근에 새로 나온 하이랜더, 이런 7인승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장을 살짝 이렇게 계속 엿보고 있죠. 그러면서 카니발의 어떤 이런 가성비, 4,200만 원 정도면은 꽤 좋은 시그니처, 뭐 이 정도를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사면 거의 풀옵션에 가깝고, 뭐 그러니까 4천만 원대에 이런 차를 사는 거는 정말 가성비 높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역시 지금 휠도 보면 공력 휠이라고 옆부분이 굉장히 많이 막혀있는 이런 휠이 보이잖아요. 이런 휠이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실내에서는 바뀌는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정도 좀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좀 달라진 모습이고, 라이트, 기존에는 밖에서 사람들이 차선 이동할 때 잘 안 보였다, 너무 아래쪽에 라이트가 있어 라고 좀 혼이 많이 났죠. 이거를 위로 많이 올려서 앞쪽에서 보면 굉장히 번쩍번쩍거릴 만큼 저렇게 번쩍번쩍거리고, 뒷부분에서도 위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흠이 없다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하이브리드죠. 올해 초부터 2.0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2.5 엔진의 하이브리드. 근데 결론적으로는 1.6 가장 작은 가솔린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붙이는 걸로 결론이 일단 났고,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이 모델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약간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거는, 하나는 힘이 좀 딸린다. 두 번째는 과거처럼, 지금은 좀 진정이 됐지만 과거처럼 너무 냉간시에 많이 후끈 달아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쭉 해서 전기 배터리로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으로 전환될 때, 그때 엔진이 굉장히 버거워할 수 있다. 갑자기 큰 부하를 주기 때문에. 게다가 이 차는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기존의 원래 4세대, 3세대 뭐 이런 차들보다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서 지금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게 2,170kg. 그러니까 2.1톤을 넘어서는 거죠. 2.1톤짜리.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엔진이 얹어지면은 그 배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런데 기존의 소렌토나 산타페 보면은 이렇게 밑바닥에 설치가 돼 있어요. 밑바닥에 외곽으로 완전히 튀어나와서 그렇다고 위험한 건 아니고, 뭐 물론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이 내부에 다른 세단이나 이런 차들처럼 2열 바닥 엉덩이 밑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깥쪽으로 노출시켜서 놓는데 굉장히 좀 꼼꼼하게 쌓아 놓는다. 외부에 충격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이 보이는 게 고전압선이죠.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해서 밑바닥에 착 붙여 놓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근데 과연 카니발은 저걸 어디다 붙여 놓을 것이냐. 카니발은 아시다시피 밑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고 뒤에 4열 쪽에는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걸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 이렇게 따라 올라오죠. 토요타 하이랜더 7인승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얘도 한 연비, 공인 연비를 아마 한 13점 몇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행했을 때 연비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죠. 하이브리드 납작한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아마도 한 30kWh 정도짜리가 될 텐데, 이게 밑바닥에 어디 들어갈 것이냐. 세단 같으면 2열 시트 엉덩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일단 그냥 카니발들은 지금 밑바닥이 전부 다 슬라이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의자들이 2열, 3열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밑바닥이 아주 납작한 상황이죠. 그리고 싱킹 시트 자리에는 싱킹 시트가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다가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방법은 소렌토, 산타페처럼 밑바닥에다가 그냥 밖에다가 붙여버린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소렌토, 산타페도 바깥쪽에다가 배터리 딱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붙여서 대신, 그래서 별로 크게 위험성이 없도록, 그 다음에 밑바닥에 그다지 오프로드에 막 자갈길을 막 달리지 않는 이상 밑바닥이 좀 튼튼할 수 있도록 밑바닥에다가 배터리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신경을 쓰이는 이유가, 이 카니발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또 개조도 많이 해요. 합법 개조, 물론 합법적으로 나중에 자동차 검사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산타페, 소렌토 같은 것들은 밑바닥에 있는 시트 레일을 별로 크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바깥쪽에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에다 딱 넣어놓고 양쪽으로 좀 움푹 패어놔가지고, 그 다음에 커버도 철제로 단단하게 해놓고, 저 주황색 고전압 배터리 라인 케이블도 딱 단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에는 과연 이 밑바닥에 똑같이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